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탉처럼 기분 나쁜 눈, 용서 못한다며 복수한다고 하죠. 그 사람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고 머리에 피가 너무 쏠려서 분사할 뻔했다고 하는 남자. 누군가 훈련 중입니다. 이 남자는 귀살대 계급 갑 랭고쿠 쿄즈로이죠. 그리고 같이 훈련하는 이 여성은 계급계 칼로지 미치리입니다. 열심히 훈련 중 센주로가 과자를 만들어 왔다며 잠시 쉬어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휴게를 하는 두 사람. 그리고 센주로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귀살대가 된 기념이라고 하오리를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사제가 아닌 동료로서 힘내자고 하죠. 열심히 한다는 칼로지.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귀살대 복장을 입고 옵니다. 귀살대 복장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하죠. 칼로지는 이게 공식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공식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랭고쿠. 그렇게 얘기 중에 전령이 도착합니다. 염주는 주합회의에 서둘러 향하라고 하죠. 염주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랭고쿠. 가고 싶으면 쿄즈로에게 가라는 신주로.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려는 순간 자신한테 말 걸지 말라며 코즈로에게 특출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전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쿄즈로의 어머니는 염주만이 허락받은 하오리를 걸칠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훌륭한 염주가 되라고 했죠. 이곳은 우부야시키 저택. 주합회의가 시작된 참이죠. 무잔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기에 주들에게 서로를 지탱하며 임무에 힘써달라고 합니다. 자리에 있는 사내미는 쿄즈로에게 기둥도 아닌 자는 이곳에 왜 있냐며 신주로는 어디 갔냐고 합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하려는 랭고쿠에게 너가 기둥을 대신할 수 있냐는 사내미. 엄청난 압박감이라며 귀살대 기둥들은 존경하게 된다고 하죠. 우부야시키는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신주로의 설명을 듣기 위해 코즈로를 불렀다는 우부야시키. 신주로에 대해 물어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죽은 이후 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기둥 코참으로 통솔해야 하는 신주로가 가엾다는 교메이. 사기에 영향을 준다며 은퇴를 추천한다는 텐겐. 기둥이 부족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론 임무도 나갈 수 없어서 곤란해하죠. 그 말에 자신이 염주가 되면 아버지가 의욕을 되찾아 줄 거라는 랭고쿠. 사내미는 쉽게 될 정도로 기둥은 무르지 않다고 하죠. 랭고쿠는 기둥의 승격 조건은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력을 보여보라며 공격을 하죠. 혈기를 찾아 얼른 기둥이 되라는 사내미. 언제 주가 될 거냐면서 맞지만 말고 되받아치라고 합니다. 대원끼리 싸움은 금지라며 때릴 리가 없다고 하죠. 또한 사내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때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내미의 공격을 다 맞고 화려하다며 제법이라는 텐겐.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 12개월의 가능성이 높은 혈기토벌을 랭고쿠에게 맡깁니다. 12개월 무잔의 직속 부하로 주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혈기죠. 12개월에게 주들이 가야 한다는 신호부. 다른 주들은 공석이 된 경비치구도 담당해야 하고 그곳은 원래 신주로의 담당치구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면 모두가 인정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임무로 떠나는 랭고쿠. 저 소년에게 12개월을 쓰러뜨릴 미래가 보이냐고 물어보는 교메이. 랭고쿠 쿄즈로는 이곳은 도쿄. 2인 1조로 행동하는 대원들. 도쿄를 우리들이 지키자고 합니다. 임무를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며 기대한다는 랭고쿠. 얘기 중에 아이가 와서 부딪힙니다. 괜찮냐는 칼로지. 하지만 아이는 울어버리죠. 자신의 애한테 무슨 짓이냐는 부모. 머리카락도 이상하고 칼도 있다며 납치범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부모. 랭고쿠가 아이를 안으며 넘어져서 울어버린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상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아이. 선조가 새우튀김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을 차버린 남자를 떠올리는 칼로지. 랭고쿠는 겉모습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무언가 폭발합니다. 구조를 간다는 칼로지. 누군가 저격을 하고 있죠. 폭수할 날을 기다렸다는 남자. 랭고쿠가 시야에서 없어졌습니다. 모든 건 이날을 위해서라고 하는 남자. 안구에 새겨진 숫자로 앞에 혈기가 12개월임을 확인한 랭고쿠.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갑의 계급으로 50마리 이상 토벌한 자 또는 12개월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레놈한테 받은 굴욕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혈기. 그 이후 힘을 쌓아 자신은 12개월이 되었다고 하죠. 잊어버린 거냐고 묻는 혈기. 랭고쿠는 첫 대면이라고 하죠. 그 말에 자신을 쏴버리죠. 잊었다면 떠올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시한폭탄이라며
여기저기 설치했다고 하죠. 랭고쿠 때문에 점점 희생자가 느는 거라고 말하는 혈귀. 순식간에 혈귀 몸 안에서 생긴 총, 밑에서 총이 쏟아나죠. 혈귀는 분노로 시야가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싸움은 항상 냉정하게 하라고 하죠. 그림자 속이 늪처럼 날이 가라앉는다고 하는 랭고쿠. 베어낸 감촉이 없다고 하죠. 놀라는 칼로지. 랭고쿠 쪽으로 달려갑니다. 뒤에서 나타난 혈귀. 칼로지에게 랭고쿠에 부하냐고 말하죠. 랭고쿠는 숨만 겨우 붙어있지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면 곤란하다며 복수를 완성한다고 하죠. 보는 앞에서 동료 가족을 고문해 죽인다고 합니다. 귀살대 들어간 책임이라며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고 비참하게 죽인다고 말하죠. 설령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귀살대라고 말하죠. 아무리 비참해도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는 랭고쿠. 칼로지에게 다른 대원과 폭탄을 해제하라고 지시합니다. 12개월은 자신이 쓰러뜨린다고 하죠. 자신의 목을 절대 못 뺀다는 혈귀. 검은 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귀살대가 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랑 착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이름은 랭고쿠 쿄지로라고 말하죠. 혈기술을 사용하는 혈귀. 과거. 제발 베지 말아달라는 혈귀. 이런 짓을 한들 무의미하다는 누군가. 머리와 그 눈. 틀림없이 그때 봤던 혈귀 사냥꾼이라고 하죠. 상처는 나아도 그날 공포와 분노는 평생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방에서 안 나온다는 센주로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천국에 가는 거냐고 말합니다. 아버님은 언젠가 일어날 거라는 표주로 자신은 장남으로서 강해져야만 한다고 하죠. 이 슬픔도 언젠간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약속한 나약한 사람들을 구하고 폭탄을 찾고 있는 대원들, 폭탄을 찾아낸 칼로지. 그때 혈기술로 된 개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베어내지 못하죠. 배운 화염의 호흡도 못하고 여기도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칼로지. 랭고쿠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 순간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 칼로지가 그 앞을 막아섭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여서 놀라죠. 달려온 혈기술에 겁을 먹습니다. 엄마에게 꼭 붙어있으라며 자신이 꼭 쫓아내준다고 합니다. 랭고쿠는 어설프게 여력이 있는 칼로지에게 칼을 팔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휘두르라고 말해줬습니다. 칼로지에게 자신도 뛰어넘는 검사가 될 거라는 랭고쿠. 칼로지의 육성자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부드럽게. 혈기술을 쓰러뜨린 칼로지.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보는 칼로지. 조금 전에 말 못했지만 사쿠라 모찌를 좋아해 많이 먹어서 머리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금 뒤에 사람들이 구해주러 올 테니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죠. 폭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혈귀. 그렇게나 총탄을 맞고 폭발에 휘말렸는데 왜 쓰러지지 않느냐고 생각하죠. 어떻게 칼만 들고 맞설 수 있냐고 합니다. 혈귀는 총알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모든 화기를 전부 사용했죠. 랭고쿠가 이제 끝이냐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혈귀. 총알이 없어. 자신의 머리에 쏠 수도 없죠. 아직 뭔가 있을 거라며 몸을 뒤집니다. 랭고쿠를 빨리 부정하고 싶다며 뭐든 무기를 원하죠. 언제까지 무사도라는 시대착오에 빠져있냐는 소리를 들었던 혈귀. 무사도란 녀석으로 총알을 맞춰 떨어뜨려보라며 총으로 쏴버리죠. 랭고쿠 쿄주로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혈귀. 혈귀가 그림자를 집결시켜 몸에 둘러 조금이라도 닿으면 위험하다고 하죠. 자신의 이름은 하이로라며 한 명의 무사로 랭고쿠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라던 바라는 랭고쿠. 늑대와 비교하면 힘이 훨씬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 강하게 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제 구이형은 목숨까지 휘어감은 혼심의 참격이죠.
좋은 검술 솜씨라는 하이로 폭탄을 해제해야 한다며 아직 쓰러질 수 없다고 하는 랭고쿠. 그때 대원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12기어를 쓰러뜨린 랭고쿠. 저택으로 돌아와 센주로에게 인사합니다. 우부야시키는 굉장한 아이라며 앞으로 지주로서 귀살대를 지탱해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칼로즈에게 왜 그러냐는 이구로. 이미 시기는 지나서 이상하다는 칼로즈. 벚꽃 향기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거라고 하죠. 탄지로는 품 안에 있던 랭고쿠의 코등이를 확인하죠. 놓고 간다며 빨리 오라는 이노스케. 여기까지 귀멸의 칼날 랭고쿠 외전의 내용입니다. 랭고쿠가 염주가 되기 이전 내용이죠. 작화는 히라노 료지, 스토리는 고토게 코요하루로. 원작가가 담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의 외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